관심이 쏠린 여야의 공천 심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공개됩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규모와 반발 수위에 따라 제3지대 몸집 불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중진들에게 지역구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해 인지도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싸워달라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당이 어렵고 중요한 선거에서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등 가산점이 있는 경쟁자와 경선을 치를 경우 기본 15% 감점은 중진 입장에선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 안에 들 경우 추가로 20%를 더해 최대 35%가 깎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컷오프입니다. 다선 여부를 떠나 공천이 아예 배제되는 하위 10% 7명을 포함해 여당 현역 의원 최소 25명은 거취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 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공천 심사에 칼자루를 쥔 공관위원장이 직접 후배를 위해 길을 터달라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개별 통보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못 박았는데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에 당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일단 빠진 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를지 아니면 불출마 등을 결단할지 30여 명 규모의 의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열음을 우려해 총선 승리를 위한 단합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인사 사퇴 촉구 논란까지 겹치며 내홍 조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제3지대의 영입 속도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